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기업과 소유주 간의 거래, 숨겨진 세금 이야기입니다. 회사 돈이 꼭 내 돈 같고 또 내 돈이 회사 돈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회사 차를 좀 쓰거나 아니면 회사가 내 주식을 다시 사주는 경우. 네, 이런 아주 평범해 보이는 거래들 있잖아요. 이게 사실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확 일으킬 수가 있어요. 특히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 오고 갈 때 그때 세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봅니다. 오늘 그 핵심 바로 기업과 소유주 간의 거래, 영어로는 Entity Owner Transactions, 이 부분의 세금 이슈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배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건데 세법상으로는 이게 좀 중요해요. 기업의 이익 잉여금, 즉 Earnings and Profits, 줄여서 EMP라고 하죠. 여기서 지급될 때만 과세 대상 배당으로 간주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EMP가 중요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당해연도 이익인 Current EMP랑 과거에 쌓인 Accumulated EMP 중에 뭘 먼저 사용해서 배당을 줬느냐, 여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죠. 심지어 누적 EMP가 마이너스, 그러니까 적자 상태여도 당해 발생한 커런트 EMP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, 이거 종종 놓치시거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건 배당입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세법에서는 이걸 배당으로 볼 수가 있어요. 네. 배당 선언 안 해도요? 네, 이거 이제 의제 배당, 영어로는 constructive dividends라고 부릅니다. 예를 들면 뭐 주주한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준다거나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 자산을 그냥 개인 용도로 막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죠. 아, 이름표만 다를 뿐이지 실질이 배당이면 세금을 매긴다 이 말씀이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. 실질이 중요하죠. 그럼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 현금이면 그냥 받은 금액 그대로일 텐데 만약에 뭐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 같은 이런 재산, 프로퍼티를 받으면요. 그럴 때는 그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, 영어로 fair market value, 즉 FMV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. FMV 기준이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어떻게 보면 함정 같은 게 있습니다. 기업이 현금 대신에 가치가 오른 재산을 배당으로 줄 때예요. 예를 들어서 회사가 1억 원에 샀던 땅이 지금 시세가 FMV가 5억 원이라고 해보죠. 이 땅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. 그러면 주주에게 주기 전에 기업 자체가 먼저 그 가치 상승분 4억 원 있잖아요. FMV 5억, 장부가 1억. 여기에 대해서 이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잠깐만요. 그럼 회사가 세금을 내면서 EMP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. 그러면 원래는 EMP가 없어서 비과세 배당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과세 배당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정확해요. 그것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세금이 확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분배가 기업 자체 세금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 결과로 주주의 세금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거죠. 와, 복잡하네요. 자,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거래 형태, 자기 주식 취득, 영어로는 스탁 리뎀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.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배당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주식 매각으로 봐서 자본이득이나 손실로 처리되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. 네,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. 판단의 핵심 기준은 바로 비례성, 영어로는 proportionality입니다. 만약에 모든 주주로부터 지분율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주식을 사들인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배당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아, 다 같이 지분율대로 줄어드는 거면 배당이다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죠. 그런데 특정 주주의 지분율만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substantially disproportionate하게 감소한다면 이건 주식 매각으로 취급될 여지가 커집니다. 그 상당히 불균형적이라는 게 좀 기준이 애매한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? 물론 세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.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. 첫째, 그 주식 취득 후에 해당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이 50% 미만이어야 하고요. 둘째, 동시에 취득 전 지분율의 80% 미만으로 감소해야 합니다. 50% 미만? 그리고 80% 미만,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그건 주식 매각으로 간주되어서
자본 이득, 즉 양도소득세 문제나 아니면 자본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. 물론 주주가 가진 지분 전부를 회사에 넘기는 완전 청산, complete termination의 경우에도 당연히 매각으로 봅니다. 네, 오늘 쭉 살펴봤는데 회사와 나 사이의 돈 거래 정말 간단해 보여도 세금 문제는 전혀 간단하지 않네요. 특히 현금 외에 다른 자산이 오고 가거나 거래 방식이 조금이라도 특이하다 싶으면 반드시 세법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핵심은 모든 거래, 특히 대여금이라든지 자산 이전, 주식 거래 같은 것들은 그 성격을 명확하게 딱 정의하고 계약서 같은 걸로 문서화하는 게 중요해요. 거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회사와 주주 개인의 세금 부담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에이,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정말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회사 운영과 또 자산 관리에 있어서 현명한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.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